안녕하세요. 7주차 2차 시강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하기로 했던 게 일단 락프리를 좀 하기로 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 락프리에 대해서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네, 락프리. 자, 락프리 큐는요, 뭐 큐도 있지만 스택도 있습니다. 스택도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이 큐나 스택을 이제 보통 이제 뭐 스택보다는 큐나 뭐 리스트나 뭐 이런 걸 주로 많이 쓰기는 하겠습니다만은 예. 그래서 락플리 쪽의 큐를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이제 뭐 여러 가지가 형태가 있는데요. 뭐 예를 들면은 통신 프로그램에서 저렇게 할 때 쓰죠. 예를 들면 특정 소켓을 저장할 때 이때 이제 그 큐에다가 집어넣는 경우도 있죠. 그다음에 또 소거할 때도 이때는 또 큐에서 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리스트나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쓰겠습니다만은 근데 문제는 리스트나 이런 걸 쓰게 되면은 결국 뭐가 필요하죠? 바로 예, 뮤, 뮤텍스가 필요해요. 자, 그럼 이런 거를 왜 내가 얘기하냐면 이런 겁니다. 자, 서버 측에서 보면 서버 측에서는 서버의 기능 중에 연결을 수락하는 부분이 있죠. 수락하는 부분, 수락하는 그런 파트에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뭐 스레드 일반적으로 스레드가 다른 스레드에서 행동을 하지만 다른 스레드에서는 이제 통신을 하고 그죠? 각 스레드가 하는 거죠, 그죠? 각 스레드를 이제 여기서 이제 여러 개 만들어요, 그죠? 그래서 스레드가 하나의 하나의 클라이언트를 담당하게 되죠.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만 클라이언트 담당하다 보면 이제 뭐 어떻습니까? 해당되는 그 소켓을 통해서 막 통신하다가 여기서 만약에 연결 종료라는 게 발생합니다. 연결 종료. 그러니까 하나의 클라이언트가 연결 종료가 되었을 때 요때는 소켓을 저장하고 요때는 어떻게 되죠? 소켓을 저장하고 소켓 값을 저장하고 연결이 종료됐을 때는 해당되는 소켓을 제거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자, 저장을 해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저장을 이렇게 이게 만약에 이제 소켓에 관련된 정보라고 한다면 1번 클라이언트가 연결해서 수락했을 때 생성되는 소켓 2번 클라이언트, 3번 클라이언트, 그죠? 4번 클라이언트, 5번 클라이언트가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5번 클라이언트의 소켓 값들이 여기 쫙 저장되어 있다고 한다면 내가 채팅을 한다고 할 때 어떻게 되죠? 챗을 할 때는 1번 내가 보낼 때 야호라고 보낸다고 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막 옛날로 얘기한다면 send 함수를 이용해서 야호를 한다 그러면 send 한 다음에 해당되는 소켓이 1번 클라이언트한테 보낼 때는 1번의 소켓이 필요하죠. 그죠? 1번에 해당되는 전용 값이 필요한데 이때는 여기서 꺼내서 읽어서 1번 클라이언트한테 보내고 2번 클라이언트한테 보낼 때도 마찬가지로 2번의 클라이언트의 전용 소켓이 저장되어 있는 여기를 이렇게 꺼내서 또 2번한테 보내고 그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했었잖아요. 이게 2학년 2학기 때 했던 겁니다. 3번 클라이언트는 여기서 꺼내고 여기 4번 클라이언트는 이렇게 보내고 5번 클라이언트는 이렇게 보내고 해서 이렇게 해야지만이 한 번에 여러 개의 클라이언트를 짱짱짱짱 1대1 통신이긴 하지만 이렇게 통신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각 클라이언트하고 연결되어 있는 소켓 값을 어딘가에 저장을 해놔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럼 이게 저장이 되어 있던 곳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반대로 이거는 지금 현재 물론 저장한 후의 모습이긴 하지만 만약에 연결이 수락이 되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제일 먼저 1번 클라이언트가 이렇게 바꾸죠. 아이고. 예. 1번 클라이언트가 1번 클라이언트가 연결을 요청해서 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발생하는
소켓 값을 S1이라는 것을 여기다 저장을 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2번 클라이언트가 만약에 연결을 요구했다? 그러면 또 여기에 또 저장을 해야 하겠죠. 그쵸? 맞습니까? 그 다음에 3번, 4번, 5번 이런 식으로 소켓 값들이 여기서 다 저장이 되죠. 그쵸? 그 다음에 여기는 또 이렇게 이것뿐만 아니라 또 새로운 연결이 또 들어올 수 있으니까 새로운 연결이 들어오게 되면 또 다시 여기에 또 들어가야 되죠. 그죠? 이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각 스레드가 이제 클라이언트하고 통신을 하다가 클라이언트가 여기서 채팅을 하고 있는데 한 그 클라이언트가 나는 이제 그 채팅을 종료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종료를 하게 되면 통신을 종료하게 되면 연결이 종료되었으니까 이게 만약에 4번 클라이언트라고 한다면 이 4번에 해당되는 소켓을 얘를 제거를 해야 됩니다. 제거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가 문제가 이렇게 연결을 수락해서 소켓을 저장하는 스레드는 T1이고 그 다음에 연결을 종료해 갖고 소켓을 제거해야 될 스레드는 T2라고 해서 다른 스레드가 이렇게 행동을 한다고 한다면 내가 종료를 할 때 이걸 하잖아요. 종료를 해서 이거를 제거를 하려고 하는 순간에 그다음에 이 연결이 저장돼서 어떻습니까? 아까처럼 채팅할 때 각각의 클라이언트의 뭘 필요하죠? 각각의 클라이언트의 소켓 값들이 필요한 멀티플 샌드라고 해야 되나? 멀티플 샌드 그죠? 한 번에 참가하고 있는 모든 클라이언트한테 똑같은 메시지를 빠바바바방 보낼 때 이 소켓 값들이 필요한데 얘는 지금 읽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씩 읽고 있는 중인데 보내기 위해서 갑자기 이 T2라고 하는 스레드는 얘를 중간에서 빼낸단 말이에요. 빼내게 되면 어떻습니까? 서로 데이터가 읽는 순간하고 읽는 스레드하고 T1하고 그 다음에 제거하는 스레드 T2가 서로 어떻게 됩니까? 이게 그 싱크가 안 맞겠죠. 싱크가 안 맞아서 이상한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 어떻습니까? 여기다가 삽입을 하거나 아니면은 소켓 값을 새로운 소켓 값을 아니면은 읽을 때 이 소켓 값을 읽을 때 그죠? 읽을 때는 반드시 락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2학년 2학기 때 했던 게 뭐냐면 뮤텍스 같은 이런 애를 이용해 가지고 읽을 때 락을 걸어서 제거를 하거나 삽입을 하거나 하는 거를 못하게 만들었죠. 그죠? 그런 다음에 제가 쭉 다 읽고 난 다음에 락을 풀어서 그때서야 제거를 하고 제거하는 놈도 락을 걸고 제거하고 그죠? 락을 걸고 제거하는 도중에 다른 애들이 삽입을 하거나 혹은 뭐 다른 애들이 읽거나 하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락을 걸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면은 이렇게 데이터를 다양한 그 여러 개의 그 채팅에 참여한 클라이언트한테 보낼 때, 즉 이 소켓 값을 읽을 때, 그죠? 뮤텍스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연결 수락을 해가지고 새로운 소켓 값을 저장할 때도 뮤텍스가 필요하고, 그죠? 그 다음에 연결을 종료해가지고 소켓 값을 제거할 때도 뮤텍스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빈번하게 뮤텍스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게 성능이 저하될 수 있으니까 이런 걸 대비해서 큐나 스택이나 뭐 이런 것들은 내가 너희들이 뮤텍스를 안 쓰더라도 동기화를 맞춰줄게 하는 게 바로 락프리예요. 락프리, 그러니까 락을 안 걸어도 된다는 얘기겠죠. 락프리 큐예요. 그래서 얘는 안에서 아무튼 락을 걸게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뭐 이제 저 성능을 제고하겠죠, 그죠? 뭐 싱크를 맞춰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는 그 락프리 큐를 이용하게 되면은 우리가 한번 락을 걸고 읽고 그 다음에 읽은 다음에 또 락을 풀고 또 연결 수락해서 저장하기 전에 락 걸고 또 끝나고 나면 또 풀고 얘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는 번거로운 프로그램에서 좀 해방되고 싶다 이런 얘기입니다. 잘못해가지고 락을 안 풀게 되면 또 까먹고 그죠? 그렇게 되면은 또 데드락이 발생하죠. 그죠? 얘가 락을 잡고 안 풀었으니까 그죠? 다른 애가 락을 못 걸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데드락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좀 가급적이면은 이거는 좀 니네가 좀 알아서 좀 해줘. 나는 락을 걸고 락을 풀고 이런 거 안 할게.
그래서 이제 생각한 게 락풀이고요. 실질적으로 성능이 어느 정도 우수하다고 합니다. 예, 예, 뮤텍스 쓰는 것보다. 그래서 이제 이 락풀이가 생겼는데 아직 모르겠습니다. 아직 그 최신 버전을 내가 확인 안 해봤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C++ 11 기준으로 얘기한다 그러면은 아직 채택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부스트에서만 제공되는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걸 어떻게 테스트할래? 일단은 생성부터 해야겠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해야 될 프로그램을 제가 보여드릴 건데 일단은 생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락프리 큐를 생성하는 방법을 우리가 이제 공부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큐를 만들었다고 칩시다. 자, 그거는 이제 프로그램에서 내가 이제 나중에 우리 같이 하기로 하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좀 테스트 하려고 하는 시나리오를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려야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이제 이거를 그 프로그램을 좀 어떻게 할 것인가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시나리오를 말씀드릴게요. 일단 컨슈머 스레드가 있고요. 스레드 있습니다. 한 4개 정도 만들 거예요. 그 다음에 프로듀서 스레드. 그 다음에 컨슈머 스레드가 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4개입니다. 여기서 값을 변화시켜 가지고요. 값을 변화시켜 가지고 계속 여기다가 저거 할 겁니다. 그러니까 값을 집어넣을 거예요. 값을 계속 만들어서 집어넣을 겁니다. 물론 이 값도 0, 1, 2, 3, 4, 5 이렇게 바뀌어야겠죠. 돼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값은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아토믹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선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값은 뭐 인티저니까 아토믹으로 선언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4개의 스레드들은 각각 이 값을, 이게 전역 변수겠죠. 이 값을 증가시켜 가지고 Q에다가 열심히 넣는 겁니다. 그게 이제 프로듀스 어떻게 보면은 스레드죠. 생산하는 스레드죠. 그 다음에 컨슈머 스레드는 이 값을 계속 읽어오는 겁니다. 읽어와서 없애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푸시가 들어가게 되고요. 그죠? 여기는 팝이 이게 반대로 읽어야 되니까 팝이 되겠죠. 그죠? 팝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얘는 집어넣고 얘는 빼고 뭐 이런 식의를 막 할 거예요. 그래서 얘가 한 4만 개 정도 각 스레드당 10,000개 각 스레드당 10,000개 토탈 4개니까 4만 개 정도를 막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콘스머는 이거 큐에 뭐가 있으면 계속 가져오는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맨 마지막에 메인 함수에서 다 끝났으면은 이 그 각 몇 개를 내가 생산했는지 생산 카운트 그죠? COUN 카운트. 그 다음에 여기 몇 개를 내가 팝했는지 소비 카운트를 달아서 그걸 뺑뺑뺑뺑 한 번씩 여기 데이터를 삽입할 때마다 생산 카운트 이게 프로듀스 카운트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를 일씩 증가하고 그 다음에 소비할 때는 소비 카운터를 컨슈머 카운터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계속 증가시켜서 얘가 토탈 10,000번씩 각 스레드가 10,000번씩이니까 4만 개가 돌아가야 되겠죠. 4만 개가 집어넣어줘야겠죠. 푸시를 해야겠죠. 그러면 얘는 컨슈머를 어떻게 되죠? 소비도 마찬가지로 4만 개가 돼야지만이 되는 거죠. 만약에 이게 도중에 싱크가 안 맞으면 개수가 안 맞겠죠. 그죠? 개수가 안 맞을 겁니다. 근데 싱크가 잘 되면 개수가 이제 같을 거예요. 넣으면 빼고, 그죠? 이런 것들에 대한 시나리오를 가지고 우리가 좀 진행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자 이제 뭐 일단은 뭐 여러분이 여기 뭐 이름에 대해서는 여러분 이제 기억하실 필요 없고요. 뭔가 값이 있어, 그죠? 이 값을 계속 증가시켜가면서 생산 스레드는 열심히 여기다가 집어넣는 겁니다, 그죠? 10,000번씩 돌아가면서 계속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소비하는 애는 이걸 계속 꺼내갈 겁니다. 꺼내갈 거예요, 그죠? 꺼내갑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과연 락을 걸지 않고도 이렇게 하게 되면은 마치 락이 걸린 것처럼 싱크가 맞는지 잘 맞으면은 이거 우리는 이용하면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이게 락프리 큐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거를 이제 우리가 통신 프로그램에서 앞으로 향후 이용할 것인지 이용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시고요. 일단은 여러분께서는 이런 게 있구나. 이렇게 이런 것들이 부스트해서 제공되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프로그램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에 좀 이제 내가 한글로 이렇게 쭉 적어 놨습니다. 예, 한글로 적어 놨는데 요거를 이제 우리가 채우는 방식으로 이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우리가 스레드를 만들어야 되니까 당연히 스레드에 thread.hpp를 지금 현재 해놨습니다. 여기에 뭐 부스트 밑에 thread.hpp 해도 뭐 마찬가지입니다만 이거는 마찬가지죠. 예,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아지오는 안 했습니다. 아지오 안 했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IO 뭐 컨텍스트 같은 것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워커 뭐죠 그 객체를 같은 것들을 만들거나 뭐 이런 건 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아지오는 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아토믹 뭡니까? 아토믹을 써야 되기 때문에 아토믹을 우리가 부스트 밑에 아토믹 이거는 지난 시간에 강의 시간에 했기 때문에 이렇게 선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입출력을 위해서 IO 스트림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락프리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이고. 락프리가 있어요. 예, 락프리가 있습니다. 여기에 Q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락프리 Q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프로듀스 카운터하고 컨슈머 카운터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까 몇 개 생산됐는지, 그다음에 몇 개 소비가 됐는지 이거를 내가 아까 그림으로 설명해 드렸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이제 프로듀스 카운트하고 컨슈머 카운트를 이제 일씩 증가시켜야 되는데, 그러니까 생산할 때마다 일씩 증가시켜야 되는데 이게 또 스레드가 뭐 결과적으로 보면은 생산하는 스레드가 4개잖아요. 앞으로 우리 4개라고 선언할 건데 여기 써 있네요. 프로듀스 카운터 스레드의 카운터 값이 4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4개를 선언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4개가 어떻습니까? 이 뭡니까? 그 카운트 값을 프로듀스 카운트 값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이것도 동기화를 맞춰야 되잖아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하냐면은 바로 그 아토믹으로 선언한다는 얘기입니다. 컨슈머 카운터는 또 4개의 스레드가 열심히 큐에서 빼낼 거 아니에요. 빼낸 카운터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4개의 스레드가 경합을 벌이게 되잖아요. 이 카운터 값을 조정하기 위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싱크가 맞아야 되기 때문에 지난번에 배웠던 아토믹을 이용해서 선언해보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네? 어떻게 하면 되죠? 예, 먼저 프로듀스 카운터부터 하겠습니다. 생산 카운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일단 아토믹이라고 선언을 하고 데이터 타입은 인티저. 그죠? 이렇게 쓰면 되죠. 그죠? 그 다음에 프로듀스 카운트. 이걸 초기화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는 하면 안 된다고 했죠. 생각나시죠? 이렇게는 아니고요. 이거 마치 생성자처럼 이렇게 초기화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됐죠, 여러분? 그 다음에 두 번째 똑같은 방법으로 아토믹, 인티저, 그 다음에 컨슈머, 그죠? 컨슈머 카운트를 하나 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0으로 초기화를 했습니다. 됐죠? 여기 이게 COM이 아니라 여기 CON이네요, 그죠? 수업을 하기 위해서 제가 급하게 치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프로듀스 카운터하고 컨슈머 카운터를 아토믹으로 선언을 했고 값을 0으로 초기화시켰습니다. 하는 것을 만족시켜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그 지금 현재 타겟인 락프리 큐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근데 데이터 타입은 당연히 인티저가 돼야 되겠죠, 그죠? 인티저 지금 현재로서는요, 인티저가 돼야 되고 이 큐에 저장할 수 있는 캐파시티 그러니까 용량 원소를 한 128개 정도로 가질 수 있는 용량으로 선언을 해보자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단 부스트 밑에요. 락프리를 하고요. 그죠?
Q가 있습니다. 됐죠? 요거를 데이터 타입이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그냥 똑같이 이름을 하면 안 될까요? 그러면 요거를 용량은 128개. 자,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면 물론요 이름이 좀 약간 똑같아서 여러분이 혼란스러울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우리가 보통 Q를 Q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이게 바로 이제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부스트 밑에 락프리 밑에 Q 한 다음에 너 데이터 어떤 타입을 너 저장할래? Q에다가 이것을 뭐 템플릿을 이용하는 타입이기 때문에 인트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128개의 용량을 갖고 있는 것을 선언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디폴트 갖고 있는 건데요. 각 스레드당 반복해서 생산하거나 소비할 수 있는 그 횟수를 내가 10,000개로 지정했고요. 그 다음에 스레드 중에서 생산 스레드 카운트는 4, 그러니까 4개 지정하는 거죠. 그 다음에 컨슈머 스레드는 소비하는 스레드는 4, 이런 식으로 횟수를 지정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그죠? 자, 그런 다음에 프로듀서하고 컨슈머는 일단 넘어가기로 하고요. 자, 메인 함수에서 일단 이 Q를 우리가 만들었잖아요. Q를 만들었는데 뭐 이거는 뭐 노파심이긴 하지만 Q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초기화가 안 됐으면은 좀 곤란하겠죠. 그래서 이제 초기화가 됐는지 그 뭐냐면 바로 Q가 비어 있는지를 체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Q가 지금 현재 우리가 전역 변수로 Q가 비어 있는지를 체크하려면 얘 Q의 멤버 함수가 이런 게 있어요. 보이시죠? 그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그 락프리가 이게 만약에 되어 있으면은 성공하신 거지만 만약에 실패했으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겠죠, 그죠? 그죠? 실패했으면 락프리가 아니면 그러면 여기다가 cout not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락프리가 비어 있지 않으면 화면 어떻게 출력되냐면 boost 락프리 Q is not 락프리라고 얘기를 하고요. 만약에 이것이 프리인 상태면은 이 if문을 실행하지 않겠죠. 그러면 그냥 락프리라고 이제 화면에 출력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런 다음에 스레드 그룹을 프로듀서 스레드스하고 컨슈머 스레드스라는 두 개의 스레드 그룹을 만듭니다. 여기까지 됐죠. 그런 다음에 아까 우리가 지정했던 프로듀스 스레드 카운터 아까 뭘로 지정됐습니까? 4로 지정됐잖아요. 그죠? 여기서 그만큼 돌면서 프로듀스 스레드의 크리에이트 스레드에서 스레드를 생성합니다. 그래서 생성된 스레드들은 다 프로듀서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하게 만들어 놨죠. 그죠? 여기 뭐죠? 파라메타를 패싱한다로 이제 바인드를 이용해야겠지만 함수만 한다 그러면은 뭐 이렇게만 하면 되죠. 그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컨슈머 스레드 카운트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컨슈머라는 함수를 이렇게 호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스레드 마찬가지로 이게 4개죠. 그죠?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프로듀서라고 하는 함수와 컨슈머라는 함수가 이제 우리가 이제 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위에 이제 프로듀서부터 먼저 하죠. 프로듀서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하나의 스레드는 즉 프로듀서 스레드는 이 프로듀서라고 하는 이 함수를 호출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해당되는 스레드는 열심히 빡 하고 for 프로 쫙 이 이터레이션 번만큼 돌겠죠. 이터레이션은 아까 뭐라고 지정됐냐면 10,000번이라고 됐습니다. 그러니까 4개의 스레드가 10,000번 뺑뺑뺑뺑뺑 도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지금 되어 있는 게 뭐냐면 프로듀스 카운트 값은 아토믹으로 지금 제로가 지금 현재 초기화되어 있는 상태예요. 맞죠? 그래서 이거를 일단은 프로듀스 카운트 값을 저장을 하고 이 값을 어디든가 저장을 해야 되는 것을 하는데 만약에 하나 증가시킨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프로듀스 카운트를 하나 1 증가시켜야겠죠. 근데 여기다가 이제 저장을 하라고 했으니까 어딘가에 저장할 때는 확실하게 증가를 먼저 시켜놔야지, 안 그러면은 후중가로 돼버리죠. 그죠? 그래서 이 값을 어딘가에 저장을 해서 이 증가된 값을 Q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프로듀스 카운트 값을 바로 집어넣을 수도 있겠지만, 이게 만약에 실패했을 경우, Q가 꽉 차가지고 실패했을 경우에 반복해서 해야 되잖아요. 이럴 때 프로듀스 카운트가 바뀔 수 있잖아요. 다른 스레드에 의해서. 그래서 이 값을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여기다가 할까요? 여기다 그냥 좀 비효율적이긴 하지만, 자,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자, 그러면 카운트 값이 증가할 때마다 이게 어떻게 되죠? 밸류 값이 밸류 값으로 저장이 되겠죠. 제일 처음엔 0에서 1로 바뀌면서 1이 저장되죠. 그죠? 1이 저장됩니다. 자, 이거를 내가 억세스 하는 거는 아토믹으로 억세스 하기 때문에 다른 스레드하고 싱크가 맞게끔 되어 있겠죠. 그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값을, 밸류 값을 이제 Q에다가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락프리 Q. 아까 우리가 Q라고 만들어 놨죠. 이렇게. 그죠? 여기다가 집어넣어야 됩니다. 집어넣기 위해서는 뭘 쓰냐면, 아까 만든 게 Q잖아요. 그죠? Q 점 바로 푸시 한 다음에 방금 카피되었던 이렇게 한번 그 값을 Q에다가 이 밸류 값을 푸시하는 거예요.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성공할 때까지 계속 반복을 해야 되겠죠. 만약에 이거를 한번 딱 이렇게 하고 말았다. 그럼 어떻게 해요? 푸시를 했는데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죠. 실패한 거는 이유는 아시잖아요. 그죠? Q에 꽉 찼으면은 넣을 데가 없잖아요. 우리 128개밖에 없으니까. 그죠? 그랬을 경우를 대비해서 성공하지 않으면 푸시가 성공하지 않으면 계속 반복해서 성공할 때까지 반복해서 푸시하라. 성공할 때까지 반복해서 푸시를 반복하라. 그죠? 푸시를 반복하라고 이제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while문을 이용하면 되시겠죠. while문. 자, 이렇게 프로그램을 작성하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푸시가 성공되면 다시 푸시를 또 하고, 성공되면 또 다시 푸시하고, 실패하면 그때 빠져나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안 되죠. 푸시가 성공을 한 거는 한 번만 하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값을 증가시킨 다음에 밸류 값을 증가시켜서 또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 해야 되는 건 뭐죠? 실패할 때까지. 실패하게 되면 만약에 이걸 집어넣는데 꽉 찼어. 실패하면 while문을 true가 되겠죠. 그죠? 실패는 일반적으로 false를 리턴하니까, false의 느낌표니까 반대니까 true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실패하게 되면 또다시 Q점 푸시를 하고, 또 실패하면 또 계속해서 반복해서 성공할 때까지 하는 거죠. 그러다가 성공을 하게 되면 true를 리턴하게 되고, 여기에 반대되니까 false니까 while문을 빠져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걸 계속 반복을 하는 겁니다. 그쵸? 그 다음에 여기 Q에서 벌써 28분이 됐네요. 그러면 여기 잠깐 쉬었다가 2차 시에서 3차 시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